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규제죠. 어떤 규제가 나올지, 언제부터 시행될지, 어떤 영향을 있을지, 그리고 전세대출의 비밀까지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일요일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소득 낮고 대출 만들면 한도 축소, 전세대출 더 조인다. 200조 넘는 전세대출의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됐는데, 지난 7년간 말만 나오고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던 이 전세대출 규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민들이 받는 대출이라서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는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보증 제도가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던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에서 이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보증서가 어떻게 비율이 나가냐? 주택금융공사만 90%가 가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SGI 서울보증은 보증 비율이 100%의 보증서가 나갑니다. 한마디로 보증 비율 100%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무위험 대출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굉장히 낮죠.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같은 경우는 세입자의 소득도 보지 않고 수도권은 4억 원, 지방은 3.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에 나서나요? 전세대출 수요가 확대되면, 지금은 이제 고금리라서 그런 일이 없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주거 수준을 높이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전세값이 오르게 되죠. 전세값이 오를 때 매매가격 가만히 있나요? 지금은 매매전세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라 말씀드렸죠. 매매가격도 뜁니다. 매매가격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과열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고리를 끊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지난 7년간 말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인가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이루어질까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만 90%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개 기관도 90%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무위험 대출에서 약간 위험 리스크를 고려한 대출 태도를 갖춰야겠죠. 하반기부터는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근데 보통 얘네들이 시작을 하면은 다른 기관도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 받을 때 기존 대출과 그리고 소득 정도를 감안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아시죠? 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듭니다. 현재는 연소득 6천만 원일 경우에 3억 6,400까지 대출이 됐는데 앞으로는 3억 5,200만 원으로, 그리고 1억 정도 소득 갖고 있는 사람은 6억 700만 원까지 대출이 됐는데 5억 8,7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전세대출 규제와 DSR 3단계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영향이 있을까요? 쇼킹부동산에서는 자주 강조드렸죠. 특정 제도가 집값을 움직이지 않는다. 일단은 전세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제도 변화는 아니고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DSR 3단계 규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득 맞벌이 가구의 증가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의 주포는 30대하고 40대의 맞벌이 가구인데, 이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부부 소득을 합산하다 보니까 소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10억 이상 쉽게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고소득 맞벌이 가구는요, 대출 한도를 다 땡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도를 줄인다 해도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제 DSR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한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어디로 간다? 이금융권으로 갑니다. 왜? DSR 50% 한도가 적용이 돼 있다는 거죠. 아니, 이금융권에서 받으면 신용도도 문제 있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보험사에서 대출 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 크게 차이 안 나고요. 시즌 신용도에도 영향은 없습니다. 주담대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의 도움입니다. 자,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만 잘 살고 자식들은 그냥 뭐 빌라나 이런 데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다 도와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어떤 제도, 대출 규제 하나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와 공급 두 가지입니다. 특정 제도나 거시경제 지표로 집값을 전망하시면 항상 안 맞는다는 거 제가 다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저희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폭락론의 대표적인 근거 얘가 2013년부터 나왔습니다. 2013년 기사 볼게요. 부동산 폭락 937조, 가계부채 폭탄 터지기 직전 2016년 기사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거품 터지면 심각한 경제위기 온다. 2023년 기사 보겠습니다. 압도적 세계 1위 가계부채 외환위기만큼 위험한 게 온다. 이런 공포스러운 기사가 주기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과연 가계부채 위기 심각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터질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정확한 자료예요. 자, 이제 아무래도 이번 긴축 과정에서 100% 넘었다가 그 이하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92.1%도 솔직히 주요 국가 중에서 5번째로 굉장히 높습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4년 사이에 12.5%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위험하다고 치부하기에는 다른 국가에 없는 두 가지 종류의 부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2248조 원인데 이 중 8.8%는 전세자금 대출 약 200조 원 규모로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활성화된 한국에만 있는 대출제도라서 집을 보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집을 보유하지 않는 임차인도 막대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의 특징입니다. 다만 이 전세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없애야 된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이 전세제도 때문에 적은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월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해서 비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 비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매매와 전세가 경쟁을 하면서 이제 주거비가 좀 낮은 측면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외국 가잖아요. 월세 진짜 억소리 납니다. 두 번째는 집단대출이에요. 자, PF 대출 다음은 170조 집단대출 2024년 5월 기사인데 이 집단대출이 전체 대출의 한 7.5%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높은 아파트 선호 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파트 특징이 뭐죠? 짓는데 오래 걸리죠. 예전엔 보통 3년 정도 공사기간 잡았으면 지금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잡고 있죠. 그럼 공사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대출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들의 중도금 대출이 있죠. 이것도 집단 대출입니다. 공사 기간에 작성 이제 들어가는 특수 대출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기업 대출로 분류가 될 겁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도 집단 대출로 들어갑니다. 높은 아파트 선호 현상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넓은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 면적이 제한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낼 때 자금이 지원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주비 대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 대출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한민국 GDP 대비 가계부채는 77%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야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많다, 부동산이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런 다른 요인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스트레스 DSR과 가계부채와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